버스 노선의 독점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를 가진 현 회사가 다른 회사의 운행을 막고 있습니다.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도내 투자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섬유 의류업종 중소기업이어서 사태 장기화 때는 도산 우려도 높습니다. 전주 항공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 작성됐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헬기 소음이 조사치보다 훨씬 컸다며 자체 측정치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발이 또 묶였습니다. 더 싸게, 더 빨리 공항 가는 길이 막힌 겁니다. 운행 시작 넉 달 만인데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기존 사업자인 대한관광이 소송으로 대중교통의 진입을 차단한 탓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난해 10월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버스를 개설했습니다. 김포공항을 들렀다가는 기존 관광버스보다 3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됐고 요금도 6,500원이나 저렴해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운행 정지됐습니다. 버스 요금도 정말 저렴하고요. 시간 자체도 소요 시간도 짧고 해서 정말 편하게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불편한 것 같습니다. 관광버스 사업자인 대한관광 리무진이 소송을 걸어 직행버스의 운행을 막은 겁니다. 법원은 지난 96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방문객 수송을 위해 한정 면허를 발급받은 기득권을 인정해 여행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선 연장 관련해서 행정소송 2건, 기점 변경 관련 1건, 그리고 행정심판까지 모두 4건의 소송을 지금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익산 주민들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익산 시내와 멀리 떨어진 익산 인터체인지 근처에 간이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지난 10월 익산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직행버스를 봉쇄한 것입니다. 대한관광 리무진은 이처럼 독점 노선으로 연간 7, 8억 원의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해당 월간 수입이 한 3천만 원이 넘어요. 직행버스 같은 경우 한 1,500이거든요. 배 이상을 벌어들이는 걸로 그렇게. 15년도가 99억? 매출이요? 네. 전라북도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공항을 가는 도민들은 버스 안에서 광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여행사 마음대로 책정한 높은 운임을 내고 있습니다. 공항버스가 과연 공익을 위한 대중교통인지 아니면 사익을 위한 독점 권한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도내 입주업체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소의류 섬유업체들이라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주의 한 의류업체. 정부의 공단 운영 중단 방침에 하루 종일 침통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북한 주민을 500명 가까이 고용해 개성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북한이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업체 자산마저 동결시키면서 업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선례가 없어요. 아무 상황도 없고. 완제품이라 좀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차가 한 대 들어가서 일부 좀 빼가긴 빼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좀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다른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한 업체의 경우 이처럼 전주에 사무실만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저희도 뭐 어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정부 입장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도내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7곳으로 섬유와 의류를 생산하고 있고 모두 중소기업입니다. 현재로선 공장을 국내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북한 임금이 우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인건비 차이가 크고 자산이 모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융자하는데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저희가 가능한 방안을 그분들 의견을 들어본 후에 업체들은 남북관계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시간이 갈수록 피해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 후보지로 경기도 평택과 대구, 군산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정될 경우 군사보호구역 개발 제한과 레이더 전파 피해 가능성이 제기돼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새만금 내부와 인접한 군산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언급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선의 1차 관문인 각 당의 공천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도내 선거 판도는 야권의 경쟁 체제에 여당 후보까지 늘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의원 9명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 룰은 100% 안심번호 공천제입니다. 안심번호 공천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조사 표본의 20배가량의 휴대폰 가상 번호를 받은 뒤 선관위 관리하에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는 제도입니다. 불법 착신이나 조작의 가능성을 크게 줄인 데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해 현역 프리미엄도 어느 정도 차단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방식을 극복하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안심번호 경선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당 역시 1차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호남에서는 2차로 수기 선거인단 경선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수기 선거인단은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 간의 토론회를 열어 선거인단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거 배심원단제와 유사합니다. 전문가 배심원제 제도를 적절히 혼합해서 또는 단독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새누리당은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경선 그리고 여론조사를 적절히 섞는 국민공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일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할 것이라며 30년 만에 치러질 당내 경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공정하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었던 제1야당을 견제할 세력이 형성되고 여당의 후보도 늘면서 20대 총선은 공천 과정부터 달라진 선거 판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민의당 소속 총선 예비 후보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 구도 혁파와 전북 정치의 부활, 정권 교체의 일익을 담당해달라며 정동영 전 장관의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개선공단 가동 중단은 박근혜 정권의 무지와 무능의 소산이라고 비판했으며 다음 주 중 정치 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주식회사 한양컨소시엄은 지난 9월 이후 5달 동안 대한방직과 전주공장 매각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양 측은 복합 문화공간 건립 등을 검토했지만 인허가에 어려움이 예상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한방직은 조만간 차순위 협상 대상인 부영과 매각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의 핵심인 헬기 소음 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환경단체의 헬기 소음 축소 의혹 주장에 전주시는 측정 방법 차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단체가 최근 전주 송천동 항공대대 활주로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점에서 실제 헬기 이륙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모두 11차례 측정 결과 평균 최고 소음이 80dB가량이었습니다. 착륙 시 소음을 측정했더니 최고 소음 평균값이 85dB이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50dB보다 훨씬 높습니다. 소음도가 최고 92dB를 기록하는 등 이착륙 항로에서 각각 평균 80에서 85dB를 초과하는 소음도를 기록하여 헬기 운영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주시 입장은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측정치는 이보다 훨씬 낮은 40에서 50dB 정도인데 전주시는 측정 방법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음 피해 기준도 환경정책기본법이 아닌 공항소음법상 62dB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7일 연속 24시간을 그 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소음을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헬기가 물론 있을 때도 있고 또 운행이 안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주시는 현재 환경단체 요구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르면 이달 말쯤 새만금 지방환경청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환경단체나 주민과 이전과 관련한 대화를 지속하겠다면서도 환경 문제를 다룰 공식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은 거절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돼 3년 동안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1% 안에서만 원비를 인상할 수 있고 원비를 동결한 유치원에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내 사립유치원 165곳 가운데 84%인 138곳이 동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군산시 나운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 5층에서 불이 나 내부 300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안에 있던 수영장 이용객과 관리 직원 등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내부 기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국내 발생 환자가 없는데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감염 확산 우려가 높다는 건데요. 도내에서도 방역에 비상입니다. 건강관례저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때 아닌 연막 소독이 한창입니다. 비좁은 기계식 주차장은 굉음과 함께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로 위 정화조에는 가루약을 뿌려둡니다. 해마다 겨울철에 하는 모기 방역인데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올해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지카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예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시작하고 있습니다. 순모기에 물려 전염되는 지카 바이러스는 머리가 작은 소두증 신생아 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남미에서 유행하던 지카 바이러스는 이웃 중국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 환자가 없는데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만큼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는 것인데 특히 발생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임신부들에게 위험합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유행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증상이 의심될 경우 빠른 검진을 권고합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분 중에 이제 고열이나 발진, 근육통, 결막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고요. 아직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감염 지역이 해외인 만큼 충분히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장석조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장 법원장은 소송에서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추진지원단이 내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합니다. 새만금 추진지원단이 가동되면 각 부처에 나눠져 있던 새만금 정책이 국무조정실로 통합되고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습교부제를 일괄 구입하거나 교재 채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수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영화 제작사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전주 영화종합촬영소의 1분기 사용 예약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전주 영화종합촬영소는 지난해 689번의 영화 촬영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운영률을 보였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익산시가 8가지 대표 음식을 발굴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